나는 프로방스 농부들에게서 많은 속담을 들어보았지만 이보다 더 생생하고 독특한 속담은 들어보지 못했다. 저 사람 조심하게 7년 동안이나 뒷발질을 벼르고 별렀던 교황의 노새 같은 사람이니까. 풍차방앗간의 이웃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복수를 벼르는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내뱉었다. 나는 도대체 이 속담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교황의 노새는 무얼 말하며 또 7년 동안이나 참았다는 뒷발질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꽤 오랫동안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다. 피리 보는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시갈 도서관에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시갈 도서관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다. 시인들에게 밤낮으로 개방되고 직원들이 심벌지를 연주해주는 시설이 매우 좋은 도서관이었다. 마침내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노새와 7년 동안 참고 또 참은 뒷발질에 관한 일화를 찾아냈다. 이제부터 어제 아침에 마른 라벤더 향기가 나는 빛바랜 원고에서 읽은 이야기를 가능한 한 그대로 들려주려고 한다. 아비뇽 교황청 시대에 아비뇽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같았다. 축제 행렬이 지나가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생기있고 활기찬 그런 도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의식이 치러졌고 순례자의 행렬이 이어졌다. 양탄자가 깔린 거리에는 꽃이 뿌려졌다. 추기경들이 깃발들로 장식된 갤리선을 타고 론강을 건너서 들어왔다. 교황의 근위병들은 광장에서 라틴어로 성가를 불렀고 모금을 담당하는 수도사들은 따르라기를 울려댔다. 교황청 주위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벌통의 벌떼처럼 웅성거렸다. 상제의 레이스를 짜는 배틀의 철커덕거리는 소리, 금실을 넣어주는 배틀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배틀에 날을 거는 아가씨들의 흥얼거리는 소리, 미사용 포도주병을 장식할 조각을 다듬는 망치질 소리, 현악기 음향판을 조율하는 소리들이 바로 웅성거림의 정체였다. 그리고 교황청에서의 종소리와 아비뇽 다리에서의 북소리가 서로 화답을 하듯 언제나 울려댔다. 프로방스에서는 누구든 기쁨이 넘치면 춤을 추었다. 그 당시 아비뇽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론강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비뇽 다리 위에서 피리와 북소리에 장단을 맞춰 밤낮으로 춤을 추고 또 추었다. 아, 행복한 시절이여, 행복한 도시여. 민을창은 더 이상 목을 베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감옥은 포도주를 시원하게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전쟁도 굶주림도 없던 시절이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교황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그런 까닭에 백성들은 교황들을 그리워하였다. 교황들 중에 보니파스라는 나이 많은 교황이 있었다. 이 교황이 승하했을 때 아비뇽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대성통곡하며 애도하였다. 교황은 언제나 환하게 미소 지으며 노새를 타고 다녔다. 얼마나 자상하고 어지럽던지 꼭두선이 잎을 따는 가난한 사람이든 대법관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중하게 축복하였다. 마율라나 가지를 꽂은 삼각모를 쓰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자애로운 교황은 프로방스의 이부토 왕이었다. 교황은 아비뇽에서 12km 떨어진 샤토네프의 도금향 숲의 몸소 작은 포도밭을 일구었다. 그는 일요일이면 미사를 드린 후
포도밭을 둘러보러 갔다. 그가 포도밭에 이르러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옆에 노새가 섰고 교황의 발치에 추기경들이 쭉 둘러앉았다. 모두가 자리를 잡으면 교황은 그곳에 포도로 빚은 포도주 병에 마개를 따게 했다. 루비 빛깔의 이 고급 포도주는 그때부터 교황의 샤토네프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고는 감동에 젖어 포도밭을 둘러보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음미하며 마셨다. 이윽고 술병이 비고 날이 저물면 흥겨운 기분으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시내로 돌아왔다. 북소리에 맞춰 춤판이 벌어지고 있는 아비뇽 다리를 지날 때면 노새도 음악에 맞춰 사뿐사뿐 걸었고 교황도 상강모를 흔들며 장단에 맞추었다. 그러한 모습에 추기경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백성들은 환호했다. 오, 어지신 성군이여, 자상하신 교황이여. 교황이 샤토네프 포도밭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늘 타고 다니는 노새였다. 교황은 노새를 몹시도 애지중지하였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구간의 문이 잘 닫혀 있는지 여물은 부족하지 않은지 직접 가서 살펴보곤 했다. 식사가 끝나면 언제나 추기경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큼직한 포도주 주발에 설탕과 향료를 듬뿍 넣은 다음 손수 노새에게 가져다 주었다. 교황의 노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했다. 까맣고 반짝이는 갈기를 세우고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흔들며 술과 리본, 은방울로 치장한 머리를 자랑스럽게 치켜들고 빨간 반점이 있는 듬직한 다리로 걷는 모습은 정말로 근사했다. 또 천사처럼 온화한 얼굴을 하고 천진난만한 눈망울을 굴리며 연신 쫑긋거리는 기다란 두기는 착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아비뇽의 모든 사람들은 노새를 존경했다. 그들은 노새가 거리에 나오면 예의를 깍듯이 지켰다. 그것이 교황에게 충성스런 모습으로 비춰지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티스테 베데는 바로 이런 점을 노렸다. 그는 교황의 순진한 노새에게 수작을 걸어 엄청난 출세를 하였던 것이다. 티스테 베데는 아주 뻔뻔한 망난이었다. 그는 빈둥빈둥 놀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기 베데는 보석 세공사였다. 어느 날 아버지는 걸핏하면 견습공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이 망나니는 6달 동안 아비뇽에서 비럭질을 하며 비참하게 지냈다. 그러던 그가 무슨 일인지 교황청 주위를 서성거렸다. 오래전부터 꾸며왔던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영악한 관계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교황이 노새를 데리고 홀로 성벽 밑을 산책하고 있었다. 티스테는 교황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경의를 표하며 오 위대한 성부이시여, 교황께서는 참으로 충실한 노새를 가지고 계십니다. 멋진 노새이옵니다. 독일 황제도 이런 노새는 없을 것이옵니다. 노새를 잠깐만 보게 해주십시오. 티스테는 노새를 쓰다듬으면서 마치 아가씨에게 말을 건네듯 노새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이리 오세요, 나의 보석, 나의 보물, 나의 진주. 몹시 감동한 교황은 티스테에게 말했다. 참 착한 사내 아이구나. 나의 노새를 이처럼 상냥하게 대하다니.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비렁뱅이 티스테 베데는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던졌다. 대신 레이스 달린 멋진 위도 뒤에 보랏빛 실크 망토를 걸치고 고리장식이 달린 구두를 신었다. 또 그때까지 귀족의 자제나 추기경들의 조카들만이 갈 수 있는 교황의 의전 부서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노림수였다. 하지만 티스테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망나니는 자신의 기도가 성공한 것에 크게 기뻐하며 계속 음모를 꾸몄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면서도 노새에게만은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그는 궁정 안뜰에 갈 때마다 귀리 한 줌과 잠도 한 다발을 들고 교황의 발코니를 보면서 장밋빛 꼬투리를 흔들어댔다. 자, 보시지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아시지요? 교황은 점점 티스테를 신뢰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보살피던 마국간 일과 달콤한 포도주 주바를 노새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티스테에게 맡겼다. 추기경들은 이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노새 역시 미덥지 않았다. 노새가 포도주를 먹을 시간이 될 때마다 레이스 달린 옷에 어깨망토를 걸친 5-6명의 악동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집단 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티스테 베덴이 달콤한 포도주 사발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타났다. 뜨거운 캐러멜과 향료 냄새가 마구간에 진동하는 이때부터 가엾은 노새에게 고문이 시작되었다. 향긋한 포도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날개를 단 듯 가뿐하게 해주어서 노새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티스테는 매정하게도 여물통에 내려놓고 냄새만 맡게 했다. 노새가 콧구멍을 벌른거리며 군침을 흘릴 즈음 달콤한 장밋빛 포도주는 악동들의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 악동들은 포도주를 훔쳐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떤 녀석은 노새의 귀를 잡아당겼고 어떤 녀석은 꼬리를 잡아당겼다. 또 다른 녀석은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얼굴에 삼각모를 씌우기도 하면서 노새를 못살게 굴었다. 이 악동들 가운데 그 누구도 노새가 뒷발질 한 방으로 자신들을 북극성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 만일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축복을 받은 교황의 노새가 사소한 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해도 노새는 꼭 참았다. 티스테가 뒤에 있어 뒷발질을 하고 싶어 발이 근질근질해도 노새는 참았다. 그러나 망나니 티스테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잔혹한 짓을 저지르기 일쑤였다. 어느 날 티스테는 까마득히 높은 궁전 꼭대기인 종루로 노새를 데리고 올라갔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20만 명의 프로방스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1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계단을 더듬더듬 돌고 돌아서 간신히 올라갔을 때 갑자기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 가여운 노새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아비뇽 거리, 개암 열매처럼 보이는 시장의 가건물들, 병영 앞에서 훈련하는 붉은 개미떼 같은 교황의 근위병들, 은실처럼 가느다란 다리에서 춤추는 사람들. 아, 불쌍한 노새,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지른 비명에 궁전의 모든 유리창이 흔들렸다. 무슨 일이냐? 대체 노새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교황은 황급히 발코니로 뛰어나오면서 외쳤다. 벌써 궁전 안뜰에 내려와 있던 티스테베데는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말했다. 오, 성아, 아뢰옵기 황송하옵니다. 성아의 노새가 종루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옵니까? 저 혼자서 말이냐? 그러옵니다, 성아. 저 혼자서. 저 위를 보시옵소서. 쫑긋거리는 귀끝이 보이시옵니까? 한 쌍의 제비 같은 것이 보이지 않사옵니까? 가엾은 교황은 종루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저 녀석이 미쳤단 말인가? 저러다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오, 제발 내려와다오, 불쌍한 녀석아. 가엾은 노새야말로 어찌 내려가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어디로? 계단으로?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올라올 때도 힘들었는데 내려갈 때는
100번도 더 다리를 구부려야 할 것이다. 비탄에 잠긴 가엾은 노새는 현기증으로 커다라진 눈망울을 굴리며 종루를 돌면서 티스테 베덴을 생각했다. 이 악당 녀석,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해봐라. 바로 뒷발차기의 맛을 보여주겠다. 티스테를 뒷발차기로 날려보낼 생각을 하니 다소 용기가 생겼다.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사람들이 노새를 땅 위로 끌어내렸다. 기중기, 밧줄, 들것 따위를 동원해야 했던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교황의 노새가 마치 실끝에 매달린 풍뎅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허공에서 네 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였으니 얼마나 창피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시라. 그것도 모든 아비뇽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말이다. 밤이 되었지만 노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종루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빙글빙글 돌고 있고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노새는 내일 아침 그 고약한 티스테 베덴을 뒷발차기로 멋지게 날려버리겠다고 별렀다. 오, 친구들이여, 나의 멋진 뒷발차기를 기대하시라. 팡페리구스트에서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티스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새가 마국간에서 멋지게 한방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티스테 베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교황의 갤리선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론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아비뇽 당국이 해마다 외교술과 예절을 익히도록 잔여왕에게 파견하는 젊은 귀족들과 함께 나폴리 궁정으로 가는 길이었다. 티스테는 귀족은 아니었지만 그가 평소에 노새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고 특히 구조작업에서 발휘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교황이 특별히 배려한 것이었다. 다음날 노새는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었다. 노새는 방울을 마구 흔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날강도 같은 놈. 녀석이 벌써 눈치를 챈 거야. 하여튼 돌아오기만 해봐. 내 발차기 맛을 톡톡히 보여줄 거다. 노새는 별 수 없이 티스테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티스테가 떠난 후 교황의 노새는 예전의 평온한 생활을 되찾았다. 악동들도 더 이상 마국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예전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며 행복했고 긴 낮잠을 기분 좋게 즐겼다. 아비뇽 다리를 건널 때는 예전처럼 이분의 이박자의 걸음으로 경쾌하게 춤을 추었다. 하지만 종루 사건이 일어난 뒤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노새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쑥덕거렸고 노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으며 아이들은 종루를 바라보면서 깔깔대었다. 교황조차 더 이상 노새를 신뢰하지 않았다. 교황은 일요일마다 포도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노새의 등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을 가졌다. 저 높은 종루에 올라가서 눈을 뜨면 어쩌지? 노새는 교황의 생각을 눈치채고 괴로워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다만 티스테 베덴이란 이름이 들리면 기다란 두기가 파르르 떨렸다. 그때마다 노새는 발굽편자를 돌에 갈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티스테 베덴은 교황의 겨자 담당 수석 시종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폴리 궁정에서 돌아왔다. 그는 그 자리가 탐이나 부랴부랴 아비뇽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티스테의 야심은 그야말로 끝이 없었다. 음모꾼 티스테가 접견실에 들어갔을 때 교황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이 티스테는 키도 컸고 몸도 많이 불어 있었다. 교황 역시 많이 늙었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티스테는 걱정하지 않았다. 성아, 소인을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소인은 티테스 베데니오입니다. 베덴이라고? 그러합니다. 성아의 노새에게 프랑스식 포도주를 가져다 주던 베데니오입니다. 아, 그래. 이제야 생각이 나는구나. 그대가 그 착한 소년 티스테 베데니로군. 그래, 무슨 일로 왔지? 별일 아니옵니다, 성아. 한 가지 청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그런데 성아의 노새는 아직도 잘 있사옵니까? 그래, 잘 있구나. 아, 정말 잘된 일이옵니다. 실은 얼마 전에 공석이 된 겨자 담당 수석 시종 자리를 소인에게 달라는 청을 드리러 왔사옵니다. 그대에게 겨자 담당 수석 시종 자리를? 하지만 그대는 너무 어리지 않은가? 대체 몇 살이나 되었는고? 20살하고 2달이 지났으니 노새보다 꼭 5살 더 먹었사옵니다. 얼마나 멋지고 충직한 노새였사옵니까? 소인이 그 노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실 것이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노새가 너무 보고 싶었사옵니다. 노새를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우 감동한 교황이 말했다. 물론 봐도 되지. 그대가 그토록 노새를 사랑하고 있다니 나도 그대가 노새와 멀리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당장 오늘부터 그대를 겨자 담당 수석 시종으로 내 곁에 두겠다. 추기경들이 난리를 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 나도 그들의 잔소리에는 만성이 되었어. 내일 미사가 끝난 직후 오너라. 참사회를 열어 관직의 기장을 수여하겠노라. 그런 다음 그대를 노새에게 데려가서 함께 포도밭으로 갈 것이다. 그럼 이제 그만 물러가거라. 티스테 베덴이 접견실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다음날 임관식을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궁전에는 그보다 더 기뻐하고 더 초조하게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노새였다. 티스테가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순간부터 다음날 미사가 시작될 때까지 노새는 쉬지 않고 귀리를 먹으면서 벽에 대고 뒷발차기 연습을 했다. 노새도 기장 수여식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음날 티스테 베데는 약속대로 미사가 끝나는 시각에 교황청의 안뜰로 들어갔다. 임관식에는 모든 고위 성직자들이 참석했다. 아, 얼마나 멋진 임관식인가. 종소리, 폭죽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평소처럼 저 아래 아비뇽 다리 위에서 춤판을 이끄는 열광적인 북소리까지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티스테가 식장에 나타나자 그의 당당한 풍채와 멋진 얼굴을 보고 여기저기서 경탄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전형적인 프로방스 멋쟁이가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 끝이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와 세공사인 아버지 끌에서 떨어진 금속 부스러기를 붙인 듯이 들쭉날쭉하게 난 수염은 멋 그 자체였다. 잔여왕이 가끔 그의 황금빛 수염을 만지작거렸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날 티스테는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나폴리 복장 대신 프로방스식으로 장비를 수놓은 코트를 입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모자 위에서는 카마르그 지역의 기다란 따오기 깃털이 흔들리고 있었다. 티스테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계단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다. 티스테는 빙긋이 웃으면서 노새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교황이 보고 있는지 곁눈으로 살피면서 다정하게 노새의 등을 2-3번 두드렸다. 뒷발질하기에 꼭 좋은 위치였다. 노새는 힘껏 뛰어올랐다. 자, 받아라. 이 날강도야. 7년 동안 벼르고 별러왔다. 노새는 엄청나게 강력한 뒷발차기를
한 방 날렸다. 티스테의 몸은 하늘로 치솟았다. 팡페리 구스트에서도 연기처럼 날아가는 티스테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황금빛 연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펄럭이는 따오기 깃털은 불쌍한 티스테 베덴의 유일한 유품이 되고 말았다. 사실 노새의 뒷발질은 그렇게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노새는 다름 아닌 교황의 노새였다. 그리고 생각해보시라. 무려 7년 동안이나 벼르고 벼른 일이지 않은가. 복수 중에서 이보다 더 멋진 복수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7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며 기다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노새의 복수를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